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고등수학 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고등수학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숫자하고 수식에 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은 고등수학 하에서부터는 좌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에 관한 것들 그리고 기하 파트에 해당하는 살짝 맛보기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좌표와 그리고 도형의 어떤 방정식들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뒷단원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지금 평면 좌표 나와 있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한 가지 단원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루는 것들은 좌표에서 나오는 직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이라든지 새로운 방정식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이러한 방정식들, 이러한 도형들을 어디에다가 우리 그릴 것이냐, XY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 그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우리 가장 처음으로 다루는 것들 평면 좌표라 그래서 좌표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평면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X축하고 Y축 두 수직선 위에, 그쵸?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는 X축, Y축 말고 그냥 여러분 이러한 어떤 수직선이 있을 때, 그쵸? 수직선에서의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쵸? X1, X2라고 한다면 X2에서 X1을 뺀 절대값으로, 그쵸? 얘는 누구하고 같다? X1에서 X2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숫자의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꼭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어떠한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어떠한 복잡한 시계, 그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두 개의 차이에다가 지금처럼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한 거고요. 만약에 좌표 평면 위에서라면, 그쵸?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우리 X축 그리고 Y축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자, A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X1, Y1 그리고 B를 X2, Y2 이런 식으로 좌표를 나타냈을 때 원하는 건, 그쵸? A에서 B까지의 이 거리를 계산을 하기를 원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각각의 이런 식으로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선의 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노란색을 빗변으로 하고 두 개의 점선의 변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B의 제곱, 그쵸? AB의 제곱은 여기를 C라고 제가 좌표를 따로 둘게요. AB의 제곱은 C부터 A까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B 제곱은 AC 제곱이라 그랬는데 AC는 뭔가요? 각각의 X 좌표죠. 지금 A가 X1, Y1이면 여기는 X1이 돼요. 자, 그리고 C의 좌표를 가만히 보면은 C의 좌표는 X 좌표는 B과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Y 좌표는 이런 식으로 Y1의 좌표랑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A부터 C까지는 A와 C의 X 좌표의 길이에요. 따라서 X2-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BC를 보시면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위에 Y좌표들끼리의 거리가 돼서 Y2-Y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B 제곱, 최종적으로 AB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A, B는 지금 보시면은 x2-x1, x좌표들끼리의 차이 제곱 더하기 y2-y1, y좌표들끼리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이러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러분, 식 이거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지금처럼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XY 그려서 여러분 직각삼각형 그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보시면 1번 간단히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번에 첫 번째 A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A, B는 루트 한 다음에 X 좌표들끼리의 차이 X 그리고 3-1의 제곱 이런 식으로 X좌표들끼리의 차이 제곱 그리고 Y좌표들끼리의 차이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루트 9 플러스 4 따라서 얼마? 루트 1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A가 0,0이에요. 자, 우리 0,0은 굉장히 계산을 할 때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왜 있어요? 왜 그러느냐? 루트에 3-0 그냥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0, 4의 제곱. 자, 그래서 원점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 그냥 좌표들끼리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해서 얼마다? 루트 25니까 그대로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우리 계산하는 문제 간단히 풀 수가 있었고요. 두 문제.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자, 한 가지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자, 2번에 보시면 A는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B는 4,1이다. 자, 그랬을 때 AC하고 BC의 거리가 같도록 되는 C의 좌표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Y축 위의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표현 나오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C의 좌표를 우리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C의 좌표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마다?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C를 미지수로 돌 때 0,B 이런 식으로 C의 좌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랑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하는 이러한 C의 좌표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AC의 좌표는 어떻게, AC의 거리는 루트에, 그쵸? 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3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똑같이 루트에 4의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지만 어차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C하고 BC가 같대요. 자,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둘 다 제곱을 해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루트를 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9 더하기 B-2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6 더하기 B-1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식을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3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7하고 같아지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앨 수 있고요. 마이너스 4B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4B가 돼서 2B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이 있고 17이 있는데 17을 좌변으로 마찬가지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Y축 위의 점 C의 Y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 문제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표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번 똑같은 문제예요. A가 2,3이고 자, B가 4,1일 때, 그쵸? X축 위에 이번에는 P가 있는데 어디에 있대요? X축 위의 점이래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는 Y축의 점이라고 했죠. P의 좌표를 우리 어떤 식으로
a, 0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s좌표만 있고 y좌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0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은 일단 AP 계산을 해봅시다. AP 계산해보면 루트 A-2의 제곱 0-3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9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 마찬가지로 루트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A-4의 제곱 플러스 0에서 1 빼서 제곱하니까 1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P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루트가 없어지면서 얘가 나오겠죠? 자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다가 뒤에 9가 있기 때문에 1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BP제곱이래요. 마찬가지로 근호 없어지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1이니까 얼마? 17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에 뭘 계산하여라? 최소값을 계산을 하여라. 자, 식 어떻게 돼요?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더하기 얼마? 30이다. 자, 이거는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5가 되고요. 우리 최소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플러스 9 플러스 6이니까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2차식 보시면은 a가 언제일 때 3일 때 12라는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지금 A가 3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은 얼마다? 12가 되겠다라는 거. 자, 2번하고 3번하고 우리 똑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Y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 0으로 둬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 0으로 둬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계산 부분은 둘 다 수식 그냥 요구하는 대로 조건식 쓰시면은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A하고 B,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루트2다. 자, B는 A, 마이너스 2.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2일 때, 그쵸? 모든 실수 X의 값은, 자, 그러면 A하고 B의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A, B 거리는 A-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5루트2가 됐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이거는 9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따라서 상수는 얼마? 34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면 좋겠다? 루트 5루트2라는 값은 얼마예요? 50이죠? 자, 그래서 루트 50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루트 안의 값이 같도록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50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50을 넘겨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2차식에 a에 관한 2차식의 두 근이 a 값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근의 합이다. 그래서 얼마다? 6이란 a분의 마이너스 b 하게 되면은 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 6이 될 수 있겠다.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도 보시면 A가 미지수가 주어졌네요. A,2고 B는 2,3이다. 자, 그랬을 때 P하고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와 PQ P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3, A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을 때, 그쵸? 상수 A의 값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A에서부터 B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어떻게 돼요? A-2의 제곱, 그 다음에 2-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1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부터 Q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지금 보시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은 1에서 마이너스 3, 4죠.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대요. 그쵸? A, B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PQ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제곱에 똑같이 없앨 수가 있겠죠? 안의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쵸? 4하고 1을 더해서 5라는 식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역시 A제곱 더하기 2A 상수는 1이고요. 16이니까 17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A제곱 없어지고 자 보시면은 17 넘어가면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4A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우변으로 넘어오면은 6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즉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4번하고 5번 간단히 우리 공식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서는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푸는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도형이라든지 좌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 우리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알아보실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 있어요. 자, 내분점, 외분점. 이 분자, 나눌 분자예요. 뭔가를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의 내분점이 있고 선분의 외분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수직선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내분점은 말 그대로 내분, A, B 안에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A하고 B를 갖다가 M 대 N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2대1로 나누겠다. 그럼 여기가 2대1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식 어떤 식으로 m하고 n을 각각 m 플러스 n분의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mx2예요. 그리고 nx1 이런 식으로 x자로 m 대 n이면은 뒤에 거하고 m을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하고 앞에 거 이런 식으로 곱해서 서로 더해주는 식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외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분점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외분점이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측하건대 외분점은 뭐겠어요?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겠죠? 무슨 바깥쪽? 그쵸?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A가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 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분점을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 중간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존재해요. 안쪽으로. 외분점은 A, B를 벗어난 바깥쪽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점이에요. 어떠한 점이다? 외분한다. 그쵸?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이렇게 해놨죠. 만약에 M이 N보다 클 때 그리고 M이 N보다 작을 때 우리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외분점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크면은 B쪽으로 이게 M 대 그리고 N이다. 이런 식으로 외분점 Q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M이 N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A가 있고 B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존재하는데 어느 바깥쪽? A의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M 대 N이 되는 이런 식으로 외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은 이러한 하나의 형태예요. A, B 안에서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누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리하는 거. 그쵸? 몇 대 몇으로 선분을 나누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특이하게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외분점은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어느 바깥쪽? 선분 A, B 바깥쪽으로 만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M이 N보다 클 경우 M이 N보다
작을 경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m이 만약에 크면은 b의 바깥쪽, 오른쪽으로, m이 작으면은 a의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점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개가 내분점하고 외분점하고 식이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달라요? 가운데 부호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분점은 m, n을 더하고 위에 분자도 똑같이 더하는 반면에 내분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m-n 그리고 m의 x2, 식은 똑같아요. mx2, nx1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중점, 어느 좌표의 중점은 어떤 식으로?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쵸? 어찌 보면은 중점이라는 거는 m 대 n, 1대 1로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점 같은 경우는 좌표의 합을 2로 간단히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직선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좌표 평면상에서도 공식 똑같이 우리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림을 그리자면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그쵸? A하고 B의 내분점이다. 자, 여기를 몇 대면 똑같이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다 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외분점, 만약에 m이 더 크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생각을 했을 때 m 대 n으로 하는 이 q점을 갖다가 외분점, 이런 식으로 연장선상을 그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식 보시면은 수직선에서 할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달라요? 좌표 평면일 때는 좌표가 있어요. x1, y1 이렇게 주어지죠. b도 x2, y2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x 좌표끼리의 연산, y 좌표끼리의 연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x끼리 연산, y끼리 연산 나누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똑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직선상이랑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것을 어디다가 우리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의 무게중심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삼각형에서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 꼭지점 A에서 이 BC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나누고 똑같이 대변의 중점이 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갖다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을 갖다가 중선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중선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었다? A에서부터 꼭지점 A에서부터 2대 1로 나누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계산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x좌표끼리의 합에다가 3으로 나누고 y좌표들끼리 꼭지점이 3개니까요. 3으로 나눠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계산하는 거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무게중심의 좌표 계산하는 거는 다른 참고서라든지 이제 입시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 이제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중선의 성질 있죠. A에서부터 BC의 대변, 그쵸? 여기에 이르는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우리 중선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좌표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내분점, 외분점의 활용으로서 들어가 있는 한 가지인데요. 참고적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분점하고 외분점 문제 간단히 몇 가지 풀어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각각 구하라. 1번 보시면, 자, 3대 2로 좌표 주어진 것을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내분점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내분점 식 어떻게 된다고요? 3대 2니까 3 더하기 2, 그쵸? 그리고 3 더하기 2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그쵸? X좌표들끼리 먼저 보세요. 3하고 누구하고? 뒤로 먼저 갑니다. 앞으로 곱해지는 게 아니라 앞에 M하고 뒤에 X좌표하고 X좌표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2하고 누구? 2분의 1. 그래서 얼마? 1을 더하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3하고 이번엔 Y좌표 계산할게요. 3 곱하기 3, 9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얼마? 앞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얼마인가요? 그럼 5분의 마이너스 5, 5분의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될 거고요. 이건 내분점. 다음 외분점은 식 똑같아요.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3 플러스 2가 아니라 3 마이너스 2가 돼요. 아이고, 3 마이너스 2 똑같이 3 마이너스 2.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3 곱하기 뒤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1인데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걸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부호를 다 바꿔주시면은 외분점의 좌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3-2가 1이네요.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7,1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3대2로 합시다. 근데 A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B는 7,3이다. 이 두 점의 좌표를 어떻게? 3대2로 똑같이 내분하고 외분하자.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분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3대2. 지금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3 플러스 2 그리고 3 플러스 2. 그 다음에 3 곱하기 얼마? 뒤로 가요. 그래서 얼마? 21.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겠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뒤에 Y좌표 9,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얼마다? 이거는 5분의 15가 될 거고요. 5분의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얼마? 3,1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외분점 마찬가지로 식 똑같은데 어떻게 된다? 가운데 부호만 열심히 바꿔주시면 돼요. 3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도 플러스, 이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가 될 거고, 9 플러스 4. 이게 진짜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이었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1,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27 그리고 13 이런 식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대2로 내분하는 좌표 계산하는 거, 외분하는 좌표 계산하는 거 연습해봤어요.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A라는 점하고 A,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좌표가 특이하게 주어졌네요. 그쵸? A, B의 좌표가. 자, 그랬을 때, 이게 A, B.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겠대요. 자, 2대 1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2 플러스 1 그리고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X좌표, Y좌표 2 곱하기 얼마? 뒤로 가세요. 자, 그래서 2에 A 플러스 B 그 다음 1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똑같이 Y좌표도 2 곱하기 뒤에 거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앞으로 갑시다. 1 곱하기 B. 자, 이게 얼마다? 했더니 1,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3분의 이거는 2a에다가 a니까 얼마? 3a가 될 거고요. 3a 플러스 2b. 자, 그리고 3분의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2a에다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게 1,3이 되려면 그쵸? 얼마가 돼야 돼요? 우리 3분의 얼마를 했더니 1이 나왔대요. 즉 3a 더하기 2b가 얼마다? 3이 나와야 될 거고요. 여기선 동시에 지금 3분의 얼마를 했더니 3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b가 얼마? 9가 나와야겠죠.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위에다가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이 될 거고, 자, 식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옆에 오른쪽 식에다가 2배를 해서 4a-2b.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쓸게요. 2개를 얼마 하니까 더하면 7a가 얼마? 21.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 되겠죠. 자, a가 3이면 자동으로 b는 얼마? a가 3이면 3, 3은 9네요. 9에다가 2b를 했더니 3이 나온 게 되겠죠. 자,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a가 3, b가 마이너스 3.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우리 좌표가 조금 다른 문자로, 그쵸? 문자로서 주어져서 그렇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3번 이어서 바로 쓸게요. 3번 보시면은 a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b는 1,5일 때 A, B의 외분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외분점이라는 거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 A, B 안으로서 존재하면은 안 돼요. 그쵸? A하고 B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고 A, B 바깥쪽으로 존재하면서, 그쵸? 바깥쪽으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 A, B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점이 바로 외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계산할 수가 있다? A하고 B를 지나가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y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 두 점으로 지어지는 걸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5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1 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계산이 맞나요? 그쵸? 1에다가 5에다가 4가 되니까, 아, 여기가 틀렸네요. 1에다가 뒤에 거에서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대로 2가 되겠죠? 식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y는 2x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자, 이 직선 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그쵸?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내부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즉, 이 선상에 있으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1,3 탈락이네요. 이 직선에 놓여있지도 않을 뿐더러 1, B의 1의 좌표랑 똑같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탈락이 될 거고요. 지금 주어진 좌표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는 몇 번이 될 수가 있어요?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직선 바깥쪽에 존재하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이 직선상에 존재하면서 여기보다 한 이쯤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네요. 그쵸? 외분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외분점의 위치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까지 우리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 푸시기 전에 평행사변형에 관한 간단한 성질부터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요. 4번 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4,2다. 자, 그리고 c는 0,3 그랬을 때 나머지 D의 좌표를 계산을 해라. D를 x, y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 성질부터 체크를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4번은 어떻게 풀 수 있겠다? AC의 중점이 BD의 중점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의 중점하고 대각선이 서로 반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BD의 중점이
일치하겠다. 자, 그래서 A하고 C의 중점을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네요. 자, 이게 누구하고 일치해야 된다? 자, x, y로 두게 되는데요. 2분의 4 더하기 x하고 2분의 2 플러스 y하고 같아져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x는 얼마예요? 보시면 4 더하기 x가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상수값은. 그러면 우변은 2 플러스 y네요. 2 더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x, y는 얼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돼야겠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성질, 서로 대각선은 2등분한다.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AB 그리고 BC, AC의 중점이 각각 5,5. 그쵸? 자, x 뭐라고 둘까요? 삼각형의 세 개의 각각의 좌표를 하나는 A, x1, y1,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x3, y3. 자, 이런 식으로 둘게요. 자, 그랬을 때 A, B, B, C, A, C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식을 쓰게 되면 2분의 x1 더하기 x2의 반. 그쵸? 이게 얼마? 이거 컴마 2분의 y1 더하기 y2. 이게 얼마다? 5,5가 되겠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그 다음에 BC이기 때문에 B하고 C x2 더하기 x3 그리고 컴마 2분의 y2 y3. 이게 얼마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AC 2분의 x1 더하기 그 다음에 x3 2분의 y1 플러스 y3. 이게 얼마다? 3,0이 됐을 때 x 좌표들의 합을 알파 그리고 y 좌표들의 합을 베타라고 한다. 자, 알파랑 베타를 계산을 해야겠네요. 이쪽을 지우고 식을 써볼게요. 일단은 x 좌표들의 합을 먼저 써보시면은 2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넘겨서 자, 그러면은 x1 플러스 x2가 어떻게 되나요? 2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2 더하기 x3는 얼마다?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1 더하기 x3에 해당하는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좌표들의 합이기 때문에 총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x1, x1, y2, x2, x2, x3 각각 두 개씩 그쵸?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가 되겠다? 여기는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6 더하게 되니까 18이 되겠죠. 따라서 x1, x2, x3는 얼마다?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알파 되겠죠. 똑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 y1 더하기 y2에 대한 것도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2, y3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1, y3는 얼마다? 0이 되겠죠. 똑같이 변변 더하게 되면 2배의 y1, y2, y3 값은 얼마다?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1, y2, y3의 값은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양변 나누면은 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는 9고 베타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얼마다? 이게 알파고요. 베타는 2.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16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5번까지 쭈루루 선문, 내분점, 외분점,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우리 계산을 해봤어요. 평면 좌표에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했는데요. 내분점, 외분점 방금 한 식들하고 그리고 앞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식은 직각삼각형 여러분이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그쵸? 내분점은 선문의 어떠한 이렇게 안쪽으로 분리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외분점, m이 n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얘네들 위치 확인해 가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유형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